안녕하세요, 시영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TQ 엑셀 시험 응시하실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팁을 준비해봤는데요. 하반기 2020년 7월 정기시험부터 엑셀 2010 버전에서 엑셀 2016 버전으로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엑셀 2016 버전 기준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때 KPC 한국생산성본부에서 ITQ 자격에 대해서 총괄감독위원을 맡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이제 실무 경험도 더 많고, 그 다음 자격에 대해서 좀 빠삭한 것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더 자세한 팁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 응시하실 때 매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고사실을 입시를 하게 되면은 그때 해야 될 것을 소개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ITQ 엑셀 세팅하실 때 주의사항, 세 번째는 각 문항을 풀이를 하실 때 주의사항,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 고사실을 입시를 하시게 되면은 해야 될 것이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KPC 생산서본부 측에서 이제 접수를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각 밑에 있는 지역센터별로 그 접수됐던 정보가 내려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좌석이 랜덤으로 배정을 받게 되는데, 그 좌석을 배정받으실 때 평소에 연습했던 환경이랑은 좀 많이 다르실 거예요. 뭐 키보드 마우스부터 해서 의자, 뭐 시설 등등이 많이 사뭇 다를 겁니다. 그때 최대한 여러분들 연습했던 환경과 똑같이 해주시려면은 그 제어판에서 속성을 건드려 주실 겁니다. 그래서 키보드랑 마우스에 대한 속성을 조금 건드실 건데, 우선적으로는 당연히 키보드 마우스가 잘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잘 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 봤을 때 이 마우스 포인터 요 속도, 민감도라고도 합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진 않은지 아니면 또 너무 느리진 않은지 체크해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키보드를 우리가 입력을 하실 때 이제 글자를 타이핑하다 보면은 어떤 키보드 같은 경우는 글자를 막 이렇게 타이핑을 하더라도 한 글자씩이 찍혀 나오는 키보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키보드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애초에 제어판의 속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반대로 타이핑이 아니라 글자를 지울 때도 원래 백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글자가 한 번에 쭈르륵 계속 지워져야 되는데 한 글자씩 한 글자씩 한 글자씩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여러분들 연습했던 환경이랑 맞추기 위해서 이제 제어판에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어판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우선은 마우스 쪽은요, 포인터 옵션에 포인터 속도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저는 지금 중간에다 놓고 쓰시는데 아마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느림 쪽이 편하다 하시면 느림 쪽, 아니다 나는 빠름 쪽으로 하시겠다 그럼 빠름 쪽,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여 보면서 속도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키보드 쪽인데요, 이거는 대다수 분들이 제 입력 시간하고 반복 속도가 있는데 이거를 길게란 느림 쪽으로 놓지를 않아요. 놓게 되면은 글자가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찍히기 때문에 이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많이들 짧게랑 빠름 쪽에다가 보통 많이 위치를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씩 길게 느림에도 해보시고 짧게 빠름도 해보시면서 본인만의 이제 어떤 이제 속성 값을 가지시면 되는데, 대다수 분들은 한 10에 8, 9은 거의 다 짧게란 빠름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이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시험장 가시게 되면 짧게란 빠름 쪽에 놓아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다음으로는요, 엑셀 2016 버전을 실행을 시켰을 때 글자를 우리가 이거를 자동 고침, 한영 자동 고침 체크라는 걸 해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로가 처음에 파일에 들어가시게 되면 옵션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언어 교정이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자동 고침 옵션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런 창이 뜨는데요, 거기에서 한영 자동 고침 체크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안 풀게 되면 보통 언제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가끔 이제 ITQ 엑셀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뭐 표 작성하다 보면은 키 괄호 열고 C M 괄호 닫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데, 쟤를 체크를 안 풀고 쓰게 되면은 CM이라는 것이요, 갑자기 뭘로 바뀌냐면은 한글로 츠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이걸 다시 또 수정하다 보면 그만큼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험 시간이 여러분들 좀 빠듯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우리 시스템 점검할 때부터 이거를 설정을 미리 좀 바꿔 놓으시는 거를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타이핑을 하다가 한글 영어로 변경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주는 역할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ITQ 엑셀 세팅하실 때 주의사항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엑셀 2010 버전에서 16 버전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프로그램을 딱 열게 되면은 시트가 원래는 2010 버전까지는 3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6 버전부터는 시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험자가 시트를 요 플러스 버튼으로 딸깍딸깍 2번 눌러서 시트를 2개를 더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트를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는 3개를 다 잡아서 당연히 뭐 A열에 대한 열너비가 항상 고정적으로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A열 너비를 1로 해놓고 그 다음에 반드시 시트의 이름을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을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4작업 같은 경우는 차트를 제작할 때 만들기 때문에 미리 만들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을 타이핑 하실 때 오타를 내지 않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감독 생활을 하다 보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1작업인데 문제는 제에서 한 번을 띄었어요. 절대 띄시면 안 돼요. 이렇게 붙여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자를 어휘로 쓰셔야 되는데 아이로 쓰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경우 좀 흔하진 않은데요. 뭐 제1작업 이걸 아예 그냥 한글로 타이핑한 경우, 아니면 제1작업 작 이렇게 작으로 쓰시는 수험자분들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감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정확한 철자로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을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A열 러비 1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반드시 표 작성은 제1작업에만 선택한 상태에서 타이핑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3개를 다 잡은 상태로 바로 표를 타이핑 하실 수험자들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제1작업에만 선택한 상태에서 표 타이핑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시트 3개가 다 선택이 되어 있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얗게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블록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작업에만 하얗게 블록이 잡히면 되고 나머지 제2작업, 제3작업에는 하얗게 블록이 잡히면 안 돼요. 그걸로 우리가 시트를 여러 개 잡았다 아니면 하나만 잡았다 그런 식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표 타이핑은 1작업에서만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올라온 게 이렇게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하얀색으로 블록 잡혀 있지가 않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요, 제1작업에서 오타나 탈자가 존재하시게 되면요, 1작업 뿐만이 아니라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까지 데이터 값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도 1작업으로 인해서 연속해서 감점을 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을 완전히 망치는 케이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1작업에서 오타나 탈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데이터 숫자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숫자를 1000을 써야 되는데 모르고 만을 적었다. 그럼 완전히 데이터 결과값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함수의 결과값도 물론 달라지겠지만은 뒤쪽에서 뭐 필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부분화, 피벗 테이블, 차트까지도 아예 그냥 다 형태가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만 감점이 아니라 1작업부터 해서 2, 3, 4작업이 연대 책임으로 한마디로 계속 감점 나가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요, 각 문항을 풀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자, 공통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의 공통사항 중에 시험이 첫 교시에 보시는 분들은 이건 솔직히 해당 사항 없고요. 두 번째나 세 번째 교시, 즉 시험 시간을 얘기하면은 10시 반이 우리가 2교시 스타트 시간이고요. 3교시 같은 경우는 12시간 스타트 시간인데 그 분들만 여기는 좀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험 시간이 10시 반이면 10시 반을 딱 맞춰 오지는 않고 보통 뭐 5분 전, 10분 전 이렇게 일찍 오시잖아요. 그 일찍 오실 때 앞에 시험보다도 조금 더 일찍 오셔서 대기했다가
그 앞에 수험자분들이 이제 시험을 다 보시고 그 복도 쪽으로 나가실 때 그 대화하시는 걸 한번 들어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 1작업에서 브이로그 함수가 뭐 어떻게 변형이 됐다라는가, 아니면 조건부 서식이 어떤 식으로 나왔다라는가, 뭐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는 데이터 막대냐 아니면 행 전체에다가 뭔가를 줘야 되냐, 그런 식으로 두 가지 형태를 출제를 하는데, 어떻게 나왔는지를 출제 형태를 먼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작업 같은 경우는 고급 필터 및 표서식이나 목표값 찾기 및 고급 필터 둘 중에 하나 중에서 없던 것으로 출제가 되었고, 고급 필터 같은 경우는 만능 문자,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글자가 있으면 A 뒤에 별, A로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만능 문자를 써서 나온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그 문제가 조건이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아니면 조건이 좀 다중으로 출제를 했는지 등등 여러분도 파악하실 수가 있고, 제 3작업에서는요 부분합하고 피벗 테이블 둘 중에 하나 중에서 없던 것으로 출제가 되었고, 4작업에서는 혹시나 차트에서 변형되었던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여러분들이 그 수험자들의 대화를 잘 파악을 해보시면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독했을 때는 조용히 여러분들 그 퇴실하라라고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앞에 시험 했던 A형 시험 문제가 뒤에 B형 C형, 즉 2교시 3교시 문제에서도 문제 내용은 다르지만은 유형은 똑같아요. 그래서 1작업에서 피벗 테이블이 나왔다. 1교시에 피벗 테이블이 나왔다 그러면 뒤에 있던 2교시, 3교시도 똑같이 피벗 테이블이고요. 또 2작업에서 고급 필터가 AND 조건으로 나왔으면은 2교시, 3교시 시험에서도 역시 우리가 이게 AND 조건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출제 유형이 바뀌질 않기 때문에 앞에 여러분들 그 수험자가 나가실 때 그 대화를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잠깐이라도 여러분들 짧은 대기 시간에 얻는 뭐 책을 피시던가 요약본을 피셔가지고 그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팁이에요. 이거는 현장에서 실제로 감독하신 분들만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중한 여러분들 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기억해 놓으셨다가 수험자들이 무슨 내용을 하는지 잘 들으세요. 특히 엑셀 시험 보실 분들은 특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문항별로 이제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별로 문항별로 좀 풀이를 해드릴 겁니다. 자, 1작업 부분에 이제 조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번째 이 상단 제목 도형이요, 그림자, 요 그림자를 빠뜨려 먹는 수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림자를 집어 넣으셔야 된다는 거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험서 책을 보시게 되면 아마 요쪽에 뭐 1행부터 3행은 뭐 행높이 얼마,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요쪽은 행높이 얼마라는 아마 그런 규정이 돼 있을 텐데, 정해진 행높이나 열너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험자가 대충 눈대중으로 판단해서 지정을 해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여기서 여기를 행높이를 뭐 25, 여기서부터 여기를 뭐 행높이를 뭐 30 얼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꼭 고정 수치를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적당히 눈대중으로 파악해서 행높이랑 열너비를 지정하셔도 되고, 단 A열만 1로, A열에 대한 열너비만 1로 지정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결제란인데요. 이 결제란이 2010 버전에서 16 버전 업그레이드 되면서 좀 바뀌었어요. 2010 버전에서는 카메라 기능이 포함이 됐었는데요. 2016 버전부터는 카메라 기능은 아예 없어졌고 무조건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 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혹시 카메라를 연습했던 수험자가 있으시면은 이제 우리가 7월달 정시험부터는 안 됩니다. 감점 나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 복사 기능을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결제란을 작성을 하실 때 작성해 놓고 글꼴을 굴림 11포인트를 안 바꾸는 수험자들 많습니다. 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그러는데,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여기 결제란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제란도 굴림 11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처럼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글자가 이렇게 가운데로 와야 되는데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결제란을 복사한 다음에 크기를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크기를 바꾸다 보면은 기존에 있던 사이즈에서 비례가 어긋나게 됩니다.
그럼 막 이제 글자가 찌그러뜨려지고 막 그러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결제란도 굴림 11포인트인데요. 결제란을 내 맘대로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인 다음에 크기를 줄이시게 되면은 그 11포인트에서 포인트가 이제 당연히 벗어나게 되죠. 왜냐면 결제란 전체가 작아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감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그림 복사 전에 뭐 예를 들어서 확인 요 부분은 내가 뭐 연료비를 좀 어느 정도 조절하겠다. 그 다음에 담당 팀장 이사도 어느 정도 연료비를 조정하겠다 해놓고 그림 복사를 하셔야지, 그림 복사를 해놓고 사진을 건드려 보여주시면 감점 나오세요. 그래서 결제란 복사한 다음에 크기를 변경을 금지합니다. 다음 또 하나는요, 앞전에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 계셨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만들어 놓고 채우기를 흰색으로 덮는 수험자들도 계신데, 이건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저기에다 채우기 흰색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결제란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자, 그 다음에 셀 서식 문제가 있는데요. 셀 서식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출제되는 사용자 지성 서식 코드에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샵 콤마 샵 0이라던가 샵 콤마 샵 0 뒤로 쉼표 찍는 경우, 그 다음 소수점 한 자리까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0.0, 그 다음에 이제 G표준 천 단위 구분 쉼표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뒤에 뭐 숫자 뒤나 앞에다 뭔가를 붙일 때 G표준, 그 다음 문자 앞뒤로 뭔가 단위를 붙일 때 골뱅이, 이렇게 5개는 진짜 자주 출제됩니다. 그 외로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것들은 이제 날짜에 관한 셀 서식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긴 한데, 일단은 요 5개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만 여러분들 알고 계셔도 충분히 ITQ 엑셀의 셀 서식 문제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놓고 메모를 조금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요, 이름 정의가 있습니다. 이름 정의. 이 이름 정의가 뭐냐면, 맨 밑에 있는 F5부터 F12에 대해서 중고가를 이름 정의를 하라 돼 있는데, 이름 정의를 하시는 것까지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쉽기 때문에. 근데 이름 정의가 잘못되게 되면 여러분들 수정을 하셔야 되죠. 그 수정하는 방법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그게 수식 탭에서 이름 관리자 들어가서 수정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는 수험자들은 이름 상자에다 다시 다른 글씨로 수정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건 수정이 아니라 덮어 쓰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이름 상자에서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식 탭에 이름 관리자를 들어가서 이름을 고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여기 이름 관리자 들어가서 편집이나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 상자에서 다시 재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함수 부분인데요. 우리가 함수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달라졌냐면요, 특히 랭크 함수 같은 경우가 rank.eq 함수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명칭 자체가 바뀌었고, 또는 rank.eq가 아니라 rank.avg, average의 약자입니다. 그런 식으로도 출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0 버전에서는 단순히 랭크지만은 2016 버전에서는 rank.eq나 rank.avg, average로 표기가 돼서 출제를 한다는 거 참고하시고, 사용하는 방법은 기존의 랭크 함수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함수 문제는 총 6문제로 출제를 하고요. 각 문항당 20점의 배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함수 문제를 풀지 못해도 제2작업부터 제3, 제4작업까지는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못 푸는 함수 문제가 있을 시 지체하지 말고 바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하지만 괄호 6번에 대한 함수, 한번 돌아가 볼게요. 괄호 6번, 여기에 대한 요 문제는 항상 브이로그업으로만 출제를 합니다. 다른 함수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브이로그업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놓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경우에 따라서 브이로그업만 나오긴 하는데 브이로그업 곱하기 브이로그업 식을 이렇게 써야 되는 문제가 간혹 출제되기도 합니다. 단순하게는 브이로그 한 번만 써서 나오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 가끔 가다 보면 브이로그업을 2번 써야지만은 그 원하는 값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마지막 부분 브이로그 곱하기 브이로그업, 이 문제도 좀 잘 파악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함수의 출제 범위인데요, 제가 생산자본부 홈페이지에서 좀 가지고 왔는데 전체가 다 출제 범위는 맞기는 해요. 근데 출제된 적이 없는 것들을 제가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들은요, 우리가 ITQ 엑셀이 아니라 컴퓨터 활용력 2급이나 1급에 해당하는 함수들이고요. 그 외 나머지 함수들은 여태 ITQ 엑셀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시간이 부족하거나 하신다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빼고 함수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 예전에는 특히 인덱스 매치 이 함수를 포함해서 인덱스 매치 맥스, 인덱스 매치 민, 인덱스 매치 라지, 인덱스 매치 스몰 같이 조금 어렵게 출제를 했었는데 이렇게 출제를 안 된 지가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선 출제에 빠졌기 때문에 나 과거에 인덱스 매치 한 것 같은데 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과거에 한 건 맞지만 현재로 본다면은 출제가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 지가 오래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요것 쪽은 아마 계획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반기 바뀌는 시험 문제지를 계속 이제 검토해보고 훑어봐야 되겠지만은 현재 출제 그런 방향성을 봤을 때는 이거는 출제는 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에 이 작업의 이제 내용인데요. 이 작업의 출제 형태는 고급 필터 및 표서식과 목표값 잡기 및 고급 필터 둘 중에 하나가 랜덤 출제가 돼요. 근데 앞에 우리가 2010 버전에서랑 조금 다른 점은요, 요 부분이 좀 바뀌었어요. 표서식 쪽에 보면은 머리끄랭 줄무늬 이게 새롭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기존 유형과 다르게 새롭게 출제된 유형이고, 작업을 하실 때는 나중에 요 표를 잡아놓고 디자인 쪽에, 그러니까 표 도구의 디자인 쪽에 머리끄락을 줄무늬를 이건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간단해요. 어떠한 함수식을 요구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체크만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자, 이 작업 고급 필터 할 때 주의사항, 그러니까 참고사항인데요. 그 지문에서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를 여기서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ND 조건은 지문상에 이면서 이고 아니면 A와 B가 아니면 블라블라블라 모두 만족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AND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OR 조건으로 출제를 될 시 지문상에서는 이거나 또는 A나 B가 블라블라블라 하나라도 라는 말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문제에서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파악이 끝나게 되면은 간혹 또 문제에서 만능 문자를 이용해서 조건을 표현할 경우가 생겨요. 예로 들어서 제가 A라는 글자를 예를 들었습니다. A로 시작한다. 그러면 A 뒤에 별, 에스테리스크라고도 합니다. A 뒤에 별이 붙고요. A로 끝난다 하게 되면 별 A, A 글자를 포함을 시키겠다. 별 A, 별. A가 아니다. 꺽쇠로 열고 닫고 A, A로 시작하지 않는다. 꺽쇠로 열고 닫고 A, 별. A로 끝나지 않는다. 꺽쇠로 열고 닫고 별 A. A 글자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꺽쇠로 열고 닫고 별 A 별. 이렇게 해서 7개입니다. 이 7개를 알고 계시게 되면은 시험 문제를 푸실 때 당연히 유용하고 당연히 감점받을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능 문자를 이용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 꼭 여러분들 메모를 좀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작업 같은 경우는 또 다중 조건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조금 변형시켜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코드가 T로 시작하거나 한 필드에서 지금 OR 조건이죠. 또 P로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 경비가 10,000원 이하다. 인테리어 경비가 10,000원 이하라는 거는 P로 시작할 때 얘기이기 때문에 요렇게만 적혀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이 2개가 아니라 2개 이상으로 이렇게 막 다중 조건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 필드에 OR 조건 작성법 하고요. AND OR 조건이 서로 혼합이 되었을 때 어떻게 조건식을 작성해야 되는지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도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작업에서 조건, 고급 필터 끄트머리 잘 보시면은 의 코드, 항목, 창업비용, 인테리어 경비만 추출하라 합니다. 이렇게 특정 필드만 걸러내라라는 문제인지, 아니면 자료의, 이 말 다 빠집니다. 이 말 다 빠지고 자료의 데이터만 추출하라는 건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필드를 다 걸러내냐, 특정 필드만 걸러내냐,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 감점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번 여러분들 회차마다 문제가 바뀌기 때문에 특정 필드인지 전체 필드인지를 잘 보십시오. 자, 제3작업 같은 경우는요, 출제 형태는 피벗 테이블, 그 다음에 정렬 부분합 둘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부분합을 만약에 문제에서 출제가 됐다 그러면 반드시 출력 형태처럼 정렬을 먼저 한 다음에 부분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로 정렬 기준을 파악하냐 하시는데, 문제집 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글자들이 따라붙는 것들이 있어요. 뭐 평균, 개수, 아니 뭐 합계,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글자가 따라붙는 것들이 요게 정렬 기준입니다. 즉 연료가 여기에서는 희응부터 기역으로 내림차 순으로 정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출력 형태처럼 먼저 정렬을 한 다음에 부분합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두 번째로 부분합을 진행을 할 시, 두 번째로 부분합이라는 얘기는 요거죠. 중고가의 평균이라는 이 부분합을 진행을 할 때는 반드시 앞에 했던 이 부분합을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것을 체크를 풀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부분합을 할 때는 새로운 값을 대치를 체크를 푼다라는 사실. 자, 그 다음에 부분합이 만약에 이상이 생겼어요. 만약에 값에서 뭔가 안 나왔거나 아니면 내가 엉뚱하게 다르게 잘못했어요. 함수를 잘못 골랐거나 그랬을 때는 모두 제거를 누르게 되면 앞전에 우리가 정렬을 했다 그러면 정렬했을 때까지가 되돌아가고요. 앞전에 정렬을 안 했으면 당연히 정렬했을 때까지 돌아갈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분합에서는 모두 제거를 눌러주시면은 정렬했을 때까지가 돌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 여기는 피벗 테이블인데요. 피벗 테이블 문제 중에 보면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라는 말만 나옵니다. 1작업 시트에 어디서부터 어디를 이용하라고는 우리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태 출제될 것들을 다 공통사항으로요. 무조건 B4부터 H12까지의 영역만 이용하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보지 말고요. B4부터 H12까지만 범위를 잡고 삽입 탭에 피벗 테이블로 들어가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피벗 탭을 작성하다 보면요, 글자 뒤로 누락된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가끔 하다 보면 인테리어 경비가 있잖아요. 경비하고 뭐 괄호 열고 단위 땡땡 원 가로 닫고 이런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글자가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뒤로 원래 있던 문자 뒤로 누락된 글자가 있으면 수험자가 직접 타이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잘 이것도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중에 보면 나머지 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은 가운데로 있고요. 숫자는 컴마 천 단위 구분 쉼표가 찍히면서 오른쪽 정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일이 낱개로 하는 것보다는요, 저는 전체 이만큼을 다 지금 빨간색 테두리 부분을 다 잡아가지고 홈 탭에서 천 단위 구분 쉼표를 찍고 바로 가운데로 하게 되면은 별만 가운데로 가고 숫자는 오른쪽으로 딱 고정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작업을 조금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숫자 부분에서 우리가 천 단위 구분 쉼표가 들어갔을 때 얘기고요. 만약에 내가 피벗 테이블 문제가 소수점으로 나오곤 한다면은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소수점 같은 경우는 컴마를 찍게 되면 자동으로 정수로 바꿔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처럼 천 단위 구분 쉼표가 들어가는 같은 경우에만 전체를 다 잡아서 컴마 찍고 가운데 정렬을 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요만큼만 B4부터 H12까지만 잡아서 삽입의 피벗 테이블이라고 했고요. 자, 이제 4작업 마지막 차트 문제인데요. 차트 문제는 묶은 세로 막대형 그래프하고 하나만 현재까지 출제가 됐었습니다. 뭐 예전에는 원형 그래프도 나오고 누적 세로 막대형도 나왔었는데, 이것도 앞전에 함수했던 그 인덱스 매치 맥스 그 시절 때 얘기고요. 지금 그 시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는 더 이상 원형이라던가 누적 세로 막대형은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 문제를 보시다 보면은 앞에 2010 버전하고 달랐던 거는요, 계열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표시를 이제 문제에서 나왔어요. 표식이 네모 크기 10과 레이블 값을 표시해라 식으로 해서 기존과 다르게 새로운 유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 계열 서식 쪽에서 표식 쪽에 표식 옵션을 형식에서 바꿔주시고 크기 얼마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가 이제 요런 식의 형태입니다. 요런 식으로.
뭐 요게 이제 데이터 아까 이제 그 형식 계열이었는데요. 표식이 얘가 뭐 네모로 설정하고 뭐 크기 10을 하라는 얘기가 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를 제작하실 때 우리가 1작업에 있는 시트를 그 자료를 이용하게 하면 돼 있는데요. 이 자료를 여러분들 잡으실 때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즉, 같은 행방향 또는 같은 열방향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모델명 소나타 유라이즈를 첫 번째,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른 상태로 요렇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로 요렇게, 네 번째로 요렇게 한 방향으로, 저는 지금 열방향으로 이렇게 잡은 형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잡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식으로 행방향으로 잡거나 하나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행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죠. 이런 식으로 방향을 균일하게 잡아주셔야 차트가 이상 없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막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한다 그러면 범례 쪽만 보시다 보면 범례가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요. 나중에 보면은 뭐 계열 1, 계열 2 이렇게 나옵니다. 이래서 제가 시험 감독하면서 수험자들이 손을 들고 많이 질문합니다. 이거 프로그램이 이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프로그램이 이상 있는 것이 아니라 수험자가 데이터를 잘못 잡은 거였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 수험자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해주시고요. 이 위에 있는 방법, 제가 지금 두 가지 소개드렸던 방법 말고는요, 필요한 부분까지, 불필요한 부분까지 다 잡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델명 싹 다 잡고요, 연비 주행 기록을 싹 다 잡아요. 이렇게 다 잡은 다음에 차트 이동을 시켜서 제4작업으로 만들어주고, 행렬 전환이라는 걸 이용해서 불필요한 요소를 빼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걸 더 선호하고, 실제로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게 되면 각 회 엑셀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저는 풀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범례 쪽도 잘 봐주셔야 돼요. 범례가 우리가 특히 1작업에 있는 내용을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연비 같은 경우 보면 글자가 1작업에서 애초에 두 줄 작성되어 있죠. 이거를 차트로 그대로 끌고 오게 되면은 글자가 역시 두 줄로 나옵니다. 이거를 항상 시험 문제에서는 한 줄로 바꿔라 라는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두 줄이 내가 한 줄로 정확하게 내가 수정이 됐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것도 수험자가 일일이 이것도 타이핑 하셔야 되거든요. 그 데이터 선택이라는 데를 들어가셔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그 범례를 말고요, 축을 잘 보셔야 돼요. 기본 세로축하고 보조 세로축 쪽에 보면 요 최소값이 있죠. 지금 다 최소값이 0으로 표기가 되는데, 기본 세로축하고 보조 세로축 그 최소값이 0인지 아니면 끝에가 이런 식으로 하이픈으로 끝났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이픈으로 출제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이픈을 하려고 그러면 축서식을 들어갔을 때 표시 형식에서 회계로 놓으셔야 됩니다. 대신에 기호가 없음으로 되셔야 돼요. 기호가 있게 되면 아마 이런 식으로 돈 표시로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기호는 없음으로 지금 현재는 제가 뒀고요. 범주는 무조건 회계입니다. 하이픈으로 나오시게 하려면. 그리고 만약에 최소값이 0으로 나오시게 하려면 똑같은 경로인데요. 축서식인데 범주를 숫자 쪽에다 놓으시고 소수자리, 지금 같은 경우는 소수 한 자리가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자리 놓으시고, 천단위 구분기호, 만약에 내가 이게 천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야 되나 싶으면 체크하고, 필요 없으면 체크를 풀고, 이거는 필요할 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적용을 하셔야 마지막이 0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0인지 하이픈인지를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것도 모르고 넘어가서 감점당한 수험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꼭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는 ITQ 엑셀 시험 응시하실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팁을 제가 지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강의를 보시고 여러분들 시험 응시하실 때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